오늘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에 관해서 공부하는 첫 시간입니다. 요사이 유산균 대유행했죠. 그런데 이렇게 뭐든지 대유행하는 그런 뒤에는 그 상식에 허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유산균 이 이슈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만 공부를 더 해두면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유산균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도움받은 책은 The Second Brain이라고 걸션 박사께서 쓰신 책인데, 저는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를 응용하여 제품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씨, 또 자폐증, 어린아이들 주의력 결핍, 발달장애, 이런 환자들한테 저희가 이 책에서 배운 것을 응용하여 개발한 제품을 드렸더니,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엘레오틴 드시고 파킨슨씨 병이 나았다, 자폐가 나았다, 그런 유튜브를 많이 보셨죠? 제가 오늘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 뒷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유산균의 그 자기 몸에 맞는 종류의 유산균이 대장 속에 많이 있으면은, 첫째로 그 비만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 대장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방이 빨리 소화가 되게 해버리고 또 혈당 조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그 혈당 조절이 잘 되는데, 다른 때는 다 잘 되는데 식후에 그 갑자기 오르는 딱 그 문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대장 속에 유산균이 모자라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대장을 보호하는 점막들이 있는데, 거기에 유해균이 많이 달라붙습니다. 대장균이라고 하죠. 대장 점막에 달라붙는 유해균. 그 유해균이 대장 점막에 많이 달라붙으면 거기서 숙변도 발생하고, 그리고 용종도 발생하고, 거기 암도 발생하고, 그리고 대장 점막이 상하면은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여러 성분이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뇌에 가면은 치매도 되고 파킨슨씨 병도 되고, 그리고 자폐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이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이 내 대장 속에 굉장히 많은 양이 있으면은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집니다. 일단 면역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웬만한 병은 걸리지 않습니다. 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일단 조금 전에 소개드린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 기능, 그 두뇌 기능이, 우리 사고 또 분석, 이런 기능이 우리는 보통 뇌에서 다 100%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주장은 80% 정도가 장에서 결정져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지 기능을 크게 강화시킨다는 거죠. 변비, 설사가 없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유산균을 내 대장 속에 굉장히 많이 발생시키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유산균 이 대유행한,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차 대전 이후에 비타민 C가 유행했던 거, 그리고 이 유산균이 유행했던 거, 이것이 사람들의 수명이 대폭 늘어난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비타민 C도 우리가 따로 공부하겠지만은, 우리가 유산균 이 문제에 좀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균 문제, 건강한 유산균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내 몸속에 있는 유산균의 성장과 번식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없애야 됩니다. 이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두고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많이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들어오는 족족 죽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콜라 이런 걸 많이 마신다거나 또 패스트푸드 많이 먹거나 또 밀가루 음식 많이 먹거나 고기를 너무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가 있는 이제 생활을 많이 하거나 하면은 유산균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엘레오틴과 자폐증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장에 유산균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써서 자폐증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폐증 관련 제가 이미 유튜브에 올려드린 그 동영상 그것이 대부분 장에 유산균을 많이 번식시키는 방법들입니다. 그걸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칼리메라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샐러리로 만든 디톡스 제품인데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식이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칼리메라라는 제품을 써서 디톡스를 이제 하시기를 권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유산균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리메라 속에는 아연 성분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샐러리 성분이 있고 또 알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굉장히 안 좋은 대장균이 잔뜩 모여 있는 숙변을 장에서 깨끗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유산균을 집어넣고 유산균이 번식토록 하는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제가 없으신 분은 저는 장이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은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칼리메라를 사용해서 장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장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잘못된 상식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요? 우리가 유산균 음료 가끔가다 사 마시죠? 저는 그거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그 속에 한 10억 개 정도 운이 좋으면은 10억 개 정도, 10억 마리 정도의 유산균이 들어있습니다. 대부분 그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죽은 거죠. 굉장히 좋은 유산균 음료 속에는 10억 마리 정도의 유산균이 들어있는데 굉장한 수로 들리죠. 그러나 우리 장 속에 건강한 장 속에 들어가 있는 유산균은 700조 정도가 돼야 됩니다. 700조 정도가 돼야 되는 그 유산균 플로라라 그러죠. 그런 군체를 위해서 10억 마리 정도를 먹는 것은 사실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 먹는 요구르트 이 속에는 거진 다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를 통과하면서 위산 속에 거진 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르트 속에는 설탕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야구르트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케팅을 잘했죠. 그래서 그게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술 대신에 예전에는 술 대접을 했죠. 요새는 국회의원 이제 선거운동할 적에 선거철이 되면은 선거운동원이 그걸 갖다가 권하고 자기도 받아 마셔가지고 하루에도 100병씩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요구르트 음료에 관해서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결론만 계속 말씀드릴게요. 청국장, 낫또 익히지 말고 그거 된장찌개 만들고 그러면은 다 죽어요. 속에 있는 유산균이 다 죽어요. 청국장,
이걸 익히지 조리하여서 끓이거나 하지 마시고 그거를 몇 달 정도 장복을 하세요. 몸에 굉장히 좋아요. 뭐 한 2주 정도 하시면은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거예요. 근데 이거 찌개로 하면 안 돼요. 생으로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찍어 먹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 몇 달 정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청국장, 낫또 이런 것도 유산이 잔뜩 들어가는 우리 그 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대부분 죽고 몇 개가 살아남아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몇 달 동안 계속 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그 중에 상당히 이제 들어가죠. 그리고 김치.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보통 요구르트 음료 속에는 한 10억 마리 정도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밥 먹을 적에 너무 오래된 김치 말고 한 50일 이상 지난 김치는 유산균이 다 죽어요. 근데 한 뭐 1주, 2주 된 김치 같은 이제 경우에는 한 끼 먹을 때마다 약 100억 마리 정도 유산균을 이제 흡수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담근 그 김치, 어머니 손이 닿은 그 김치가 내 몸에 딱 맞는 유산균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적에는 우리 몸 속에 균이 없어요. 무균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하면서 우리가 나면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서 어머니의 산도를 지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유산균이 몸에 싹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에 딱 맞는 유산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건데 어머니가 만든 김치 속에는 바로 그 유산균이 있어요. 유산균도 그 종류가 여러 개인데 딱 내 몸에 맞는 이제 내 몸에 맞는 유산균 그것은 어머니 김치 그리고 그것이 또 이어내려져 와서 그 손맛이 들어가 있는 김치 그것을 정기적으로 때때로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은 뭐 유산균이 나한테 딱 맞는 맞춤형 유산균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궁극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활 습관이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벌써 장수국에 들어가는 그 원인이 김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김치. 그래서 이제 물론 사 먹는 김치도 좋아요. 뭐 나쁜 건 아닌데 어머니 손에서 나온 그 유산균이 담긴 그 김치, 그게 몸에 척이 좋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김치 균주를 보관해서 그게 그 손으로 또 하는 그 손맛이 이어지는 그 김치 장국이 그거를 계속 한번 그 전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치즈 좋죠. 그리고 그 이제 파는 이제 요구르트 캡슐 속에 들어서 위산이 많이 있는 위를 살아서 통과한다. 뭐 제가 뭐 구태여 욕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는 그다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을 통해서 내 몸에 딱 맞는 유산균을 많이 집어넣는 그런 걸 꼭 좀 실행을 해주세요. 유산균이 들어가. 그래도 유산균이 잘 자라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안 되면 말짱꽝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간 유산균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이제 유산균 비료라 그럴까요? 유산균이 필요하는 유산균 먹이, 유산균이 필요하는 영양분, 그걸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쪄서 먹는 고구마, 껍질까지 드시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구워서 드시는 것은 혈당이 올라가요. 그런데 쪄서 먹는 고구마, 농약이 걱정이 되죠. 껍질까지 먹으려니까. 근데 무공해 고구마 요새는 어디 가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무공해 고구마 사셔서 껍질까지 드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우엉을 생으로 이렇게 주스라 그럴까요?
이렇게 즙을 내서 마시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치커리 뿌리. 왜 치커리라고 있잖아요. 약간 끈적끈적한 거. 그 우엉도 그렇게 하고 고구마도 그렇게 하고 치커리도 그렇게 하고 마늘도 그래요. 마늘도 그렇고 그런데 약간 그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는 그게 그 리놀린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유산균이 그걸 제일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생즙을 내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청국장 이런 거 먹을 적에 김치 먹을 적에 옆에 같이 먹어주면은 유산균이 굉장히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이런 거를 드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유산균이 잘 못 자라게 하는 그런 해악이 되는 요소를 없애자.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고 또 감자 칩스가 제일 안 좋다 그래. 감자 그 칩 있잖아요. 그게 제일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지 말고 또 고기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두 번째는 일단 아주 천연 굉장히 잔뜩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청국장, 김치를 정기적으로 오랫동안 복용하고 또 정기적으로 저희 제품 칼리메라를 사용해서 이미 잔뜩 번식이 된 몸에 나쁜 그런 균들이 잔뜩 모여 있는 이제 숙변을 없애주고 그리고 이 들어간 유산균이 잘 번식하면서 더 퍼져나갈 수 있도록 무공해 고구마 삶은 것, 또 우엉, 치커리, 아티초크,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이런 것을 같이 많이 섭취해 주시면은 장 건강이 한 2주, 3주에서 회복되기 시작해서 몇 달 정도 되면은 몰라보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 이틀에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효과가 나기 시작하는 거는 2주, 3주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을 계속 하셔야 돼요. 대신에 이것은 이제 그리고 이러한 요법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대변이 냄새가 아주 악취가 나던 그런 대변이 약간 구수한 냄새가 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변이 한 3분의 1, 대변의 한 3분의 1 정도가 몸에 속에 있는 몇백 조 있는 유산균이 이제 자기가 활동하고 수명을 다해서 죽으면은 그게 이제 대변 속에 한 3분의 1이 그런 유산균의 시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의 시체가 건강한 유산균이 자기 일을 다 하고 죽은 그 유산균의 시체가 이제 대변을 하면 대변 색깔도 약간 노래지고 그렇게 하고 대변 냄새가 독한 독성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구수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건 그럼 이제 장 건강이 회복됐구나 그러면서 변비, 설사 이런 것도 다 없어졌을 거고 인지 기능도 회복됐을 거고 면역력도 이제 회복돼 있을 거고 혈당 조절도 잘 될 거예요. 특히 밥 먹고 이제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그 현상은 이 내장 속에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번식되고 그 양이 많아지면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요령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